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NLL은 네. 예, 정청래입니다. 장관님, 네. 대한민국 헌법 3조 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NLL은 네네. 영토선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과 북사의 현실적으로, 경계 직면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두 남과 북사에는, 영토적인 개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헌법 3조를 부정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헌법이 네네. 잘못되어 있다는 건가요? 저는 그냥 네. 헌법적으로 네. 거기 거기 있는 글자 그대로를 해석하는 겁니다. 예,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14 정상회담을 하면서 헌법 3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라는 개념으로 네. 접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참여정부 때도 외교관 하고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무슨 직책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그 회담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해외 대사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서 통치를 하고 정치를 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NLL은 작고한 이현희 선생의 주장대로라면 실제로 개념이 뒤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북방 한계선이 아니라 남방 한계선이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왜? 북방이 아니라 북한이 내려오지 못하는 선. 그렇기 때문에 남방 한계선이고 우리가 올라가서는 안 되는 선. 그것이 북방 한계선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현희 선생의 주장은 북방 한계선의 주장이라는 의미보다는 북쪽이 못 내려오게 하는 선이라는 얘기죠. 자, 이 서해 5도 NLL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직후에 유엔 사령부와 북한이 주장을 하다가 그 유야무야 된 선입니다. 유엔 사령부는 서해 5도와 북한의 육지 중간으로 NLL을 정하기를 원했는데 북한은 육지의 경계선들을 하자라고 해서 합의하지 않아서 합의를 못했죠. 네네. 그게 분명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토선이 아니에요. 이것은 남북한 특수관계 속에서 어쩌면 서로 해상에 분쟁의 불씨가 있는 이 바다를 평화어로구역으로 삼자라고 제안한 것이 14선언 중에 세 번째 조항입니다. 네, 들어있는 거 알고. 그런데 네. 북쪽은 어이없게도 NLL 남쪽을 공동어로 수역으로 하자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한 겁니다. 김장수 장관도 2007년 11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다시 북쪽이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 등면적, 남과 북을 공동어로 수역으로 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김장수 국방장관도 거절하고 결렬되고 나온 거죠. 그 이후에 장성급 회담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진실입니다. 있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정문화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백화원 초대돼서 단독 회담을 했고 단독 회담이 아니었죠. 도석자가 있는 회담이었죠. 녹취록은 통전부가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만과 공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통일부에도 이것이 지금 보관되어 있다.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정문원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북한이 녹음 기록을 토대로 했다는데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조선일보만 봐도 이건 알 수 있습니다. 또 YTN에 가서는 북측에서 우리한테 보낸 녹취록과 우리가 기록한 메모 이 두 가지를 기초자료로 대화록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치 생명을 건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새빨간 거짓말을 박근혜 후보는 가공 확대 과정에서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듯한 발언한 것처럼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대선 후보의 자격이 없다. 국정조사를 당할 곳은 박근혜 후보와 정문원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문원 의원과 박근혜 후보는 국민 앞에 석고 대지하고 두 정상 간의 정상회담을 왜곡하고 국민들에게 안보를 인기를 삼아서 호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역사의 존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일로 시간을 낭비해서 벌써 절반이 흘렀습니다. 장관님, 네. 제가 미주방 국감에서 미국 대사관 할 때 했던 것을 보도했던 미주 한인동포 중앙일보 일면 토입니다. SF는 SF 소설에나 나올 듯한 그 SF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의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선정적으로 지지하고 또 다른 정당을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해서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저한테 제보를 한 내용입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해외 공관장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보도 때문에 본인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데. 소명 저도 알고 있어요. 네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저한테 제보를 한 분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셔야죠. 그게 자신 있으면. 어쨌든 해외 공관원들은 공무원이잖아요. 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죠. 네네. 오해의 소지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네네. 지시하시겠습니까? 네, 지시하겠습니다. 네. 그런 결정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네. KEI 한미경제연구소 네. 소장을 만줄로 소장으로 내정한 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만줄로 소장은 지금 낙선한 의원이죠. 자, 보세요. 대통령이 romney가 되든 오바마가 되든 미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을 할 것으로 99.9%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 하원 공화당의 원내 총무 에릭 켄터로부터 팽당해서 10선 의원이 초선 의원한테 패배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화당에서 거의 퇴출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안부 결의안 할 때도 이분은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친일파예요. 근데 이런 분을 어떻게 한미경제연구소장으로 내정을 한단 말입니까? 이분이 말하는 것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공화당의 실력자 에릭 켄터한테는요 오히려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분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국익의 손해예요. 그래서 제가 미 대사관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쓸데없이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자 김정은은 악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으로 외교관계에서 북한과 많은 대화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북한을 자극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대사관 측에 알아보니까 이분이 에릭 켄터와 화해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요. 이런 분이 어떻게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미 대사관 국감하다 보니까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 스크린하지 않아요. 연합뉴스 등 모든 기사에 나와서 두 사람은 감정이 골이 깊어서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얘기하는데 에릭 켄터가 펄펄 살아있는 공화당에 에릭 켄터가 팽시킨 10선 의원을 초선 의원을 들이밀어가지고 낙선시킨 그런 사람을 어떻게 KEI 소장으로 내정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외교력을 떠나서 이거는 외교의 ABC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예, 사실 솔직히 K는 외교부 소관의 기관이 아니에요. 연관이 다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는요. 있습니다. 지금 미 의회는 대한민국 국회하고 또 다릅니다. 의회가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네. 우리는 불법이지만 미국은 합법화된 것이 에이전트 로비법이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한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미 대사관 쪽에서도 저한테 협조를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한 명이 아니라 다양화해야 되고 몇 명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예산 문제가 좀 있긴 있죠. 예, 돈이 들어갑니다. 한 명 그분이 열심히 한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지만 네. 이 사람은 이분 혼자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명, 서너 명, 너댓 명. 예. 왜냐하면 지금 친한파, 지한파 국회의원들의 미국 의회 국회의원들의 보좌관들이 속속 다 떠났어요. 한 명 남아있대요 지금. 그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에이전트를 더 활용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예. 몇 명 더
늘려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주한 방위비 분담금 네. 이 부분은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다. 통보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지금 국방비를 줄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직 우리하고 지금 우리가 40%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뭐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 못하겠지만 없다고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도 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게 요청을 해올 겁니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원 대표부 국정과 암살하면서 보니까 네. 위안부 결의안 미 의회에서는 2007년도 통과됐는데 네. 한 단계 격상시켜서 유엔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네, 네. 대책이 있느냐 했더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얘기하더군요. 네. 이제 유엔 안보리도 진출하고 영향력 커졌으니까 네, 네. 유엔 결의안을 목표로 유엔 대표부에서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네. 1차 질의 마칩니다. 예, 정청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